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20년 새해를 맞은 지구촌 곳곳의 모습 어땠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체로 불꽃놀이와 축제 분위기로 새로운 해를 여는 나라들이 많았는데요. 2012년부터 해가 가장 먼저 뜨고 있는 작은 섬나라 사모아에서는 불꽃놀이를 벌이며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세계 최대의 불꽃쇼가 벌어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828m 부르즈 칼리파에서는 불꽃놀이와 함께 14명의 다이버들이 낙하는 쇼를 선보이면서 새해를 열었고요. 그리고 또 주민 대부분이 80세를 넘긴 고령인 스페인 코르네아 마을은 12시간 먼저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 광장에 모여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북한 역시 지난 31일 김일성 광장에서 만수대 예술단, 국립민족예술단 등 예술단체 공연과 축포로 새해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참 지난 한 해 동안 이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나라들도 참 많았었는데요. 그런 나라들의 새해 맞이 모습은 어땠습니까? 대체로 그 대규모 시위로 새해 첫날을 맞이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우선 시민권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인도에서는 이슬람교도 차별을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헌법을 낭독하고 시와 음악을 들으면서 촛불 시위를 벌였고요. 그리고 민주화 요구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콩에서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취소되고 빅토리아 하버 앞에서 휴대전화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홍콩 자유를 외치는 정말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예. 유럽으로 가보면은 연금 개편 반대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가 제일 지금 크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파리 오페라단 단원들이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 앞에서 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길거리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각국 정상들의 신년사도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연 신년 메시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육성 신년 메시지는 이번에 없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집권 2년차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 매월 1월 1일 녹화방송 형식의 육성 신년사가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가 됐지만 올해는 나흘에 걸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하는 것으로 신년사를 대체했습니다. 예. 일단은 사실 왜 이런 방식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을 통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직접 발표의 부담감을 좀 덜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항상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대외적인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1인 독재 체제라는 인식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닌 노동당이 운영해가는 정상 국가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이 그 회의 결과를 통해서 김 위원장은 미국의 본심은 제재를 계속 유지해서 우리의 힘을 소모 약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지켜주는 상대방도 없는 공약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 세상은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해서 미국과의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이 미국이 과연 이 부분을 해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사도 궁금한데요. 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그냥 해피 뉴 이어라는 짤막한 인사말과 함께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리고 그 리조트에서 개최한 새해맞이 행사 참석기를 가진 약식 기자회견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이 동영상에서는 2020년 대선 승리를 위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면서 2019년 미국의 경제 성과를 자화자찬하고요. 그리고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옹호했습니다. 이 참고로 의회에서 올 한 해 국가 운영 방침을 밝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요청에 따라서 2월 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편 앞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합의에 서명을 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년사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홍콩 문제에 대한 언급 있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31일 오후 관영 CCTV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신년사에서 진심으로 홍콩이 잘 되고 홍콩 동포가 잘 되길 바란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홍콩 그 동포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일국 양제의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 전면적 샤오캉,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이 샤오캉 사회를 건설해서 2개의 100년 가운데 첫 번째 목표를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2개의 100년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2021년입니다. 그리고 신중국 건국 100년, 2049년인데요. 요때까지 그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한 건데요. 네. 돌격의 나팔 소리가 이미 울리고 있다. 한마음으로 힘내어 열심히 하고 험난할수록 더욱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독려를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지만 중화민족이 다시 부흥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 일국양제라는 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 원칙 하에서 모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어제 TV로 생중계된 담화에서요. 일국양제 하에 최근 홍콩 정세를 예로 들면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동시에 한 국가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러면서 일국양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의 신년사도 궁금합니다. 네, 아베 총리는 뭐 최근 들어서 사실 벚꽃 스캔들로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웬만한 지지율 하락으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도 자신의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냈는데요. 네. 어제 연두 소감에서 첫 일성으로 국가 형태에 관한 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 선두는 헌법 개정이다. 라면서 개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아사히 신문은 이 헌법 개정 언급은 2014년 이후 두 번째라면서 자민당 총재 임기가 2021년 9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개헌 목표를 재차 선명히 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이 아베 총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쟁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 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제9조 평화헌법에 4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해서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을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탈바꿈을 끊임없이 시도해 오고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첫 새해 신년사를 이 부분을 시작했다라는 건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시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올해 외교안보 영역에서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거친 파도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외교 지평을 개척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또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서 저출산 고령화의 정면으로 도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얘기도 꺼냈는데요. 아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멋진 대회로 만들고 싶다면서 이 성공적인 개최도 공언했습니다. 네, 각국 정상들의 신년사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새해가 되면 보통 뭐 달라지는 제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스에서 정리도 꽤 많이 하는데 뭐 국내에서 제도들은 많이 다들 좀 접하셨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이슈로 봤을 때 뭐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몇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시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먼저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9,700억 원을 웃도는 대형 IT 기업을 대상으로 이 전체 디지털 매출액에 대해서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1월 1일부터 이탈리아에서 발효가 됐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IT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라든지 개인정보 이용, 중개 플랫폼 등으로 수익을 내면서도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법인세가 싼 국가의 법인을 둔 채 다른 국가에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면서 이 각국이 비슷한 세금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 기업이 법인세 회피를 통해 절세하는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간 115조 원에서 2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로 여행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가셔서 특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담배꽁초나 향, 그리고 다 타지 않은 장작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60분 이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개정 형법이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셔서 흡연하실 때는 정말 규칙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해 5월 헝가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몰 사고로 올해부터 국내에서는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 여객선에서도요. 여객선원의 2.5% 이상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하는 개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네. 참고로 국제법에 따라서 국제 항해를 하는 여객선에는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됐지만 자국 내에 연안 여객선까지 의무 조항을 둔 나라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중남미 산유국인 에콰도르가 올해 1월 1일자로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탈퇴했습니다. 네. 재정난이 이어지고 있는 에콰도르는 오펙의 규제를 벗어나서 산유량을 늘림으로써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난해 초에 원년 멤버인 카타르가 오펙을 탈퇴한 데 이어서 에콰도르도 탈퇴해서 현재 오펙 회원국은 13개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워낙 그 에콰도르의 그 산유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가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 또 올 한 해 계속 국제뉴스 다루면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 특집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